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초반 유치원 선생님으로 근무 중인 여성입니다.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신이 났었는데 저도 이런 황당한 일을 다 겪어보네요. 우선 저와 남편은 연인으로 만난 지 1년 반 만에 빠른 속도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최대한 늦게 결혼을 하자는 생각이 있어서 한 1, 2년 정도는 더 만나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했었지만 아무래도 남자친구와 나이 차가 6살 정도 있다 보니 시댁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빨리 했으면 하셨죠. 그래서인지 남편도 연애 초부터 저에게 자꾸 결혼을 하자며 다양한 어필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의도치 않게 빠르게 결혼을 하려니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남편의 직업이나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고 저도 지금은 불안정하니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셨어요. 유정아, 너 엄마 아빠한테 남자친구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 꺼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둘이 만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결혼이야?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이라면 조금 더 두고 보고 괜찮은 남자라고 판단될 때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에 흔히 사용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저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더군요. 제가 그 남자 정말 사랑하고 있고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며 무사히 저희는 결혼에 골인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후 저랑 남편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살았으면 하시더군요. 약간은 찜찜했지만 따로 살면 큰 문제는 없겠지라는 생각에 시댁과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신혼집을 얻어서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까이 살게 되니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특히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이 어렸기에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할 줄 아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시댁에 더 많이 방문해서 요리랑 집안일을 배워가며 돕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집에 한여로 들어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은 나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묵묵히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저에게 지나친 행동들을 하시더군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세 번은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요구한다든지 임신 계획을 직접 세워주시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요.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시누이를 보내야겠다는 이상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시누이가 지금 현재 대학원생인데 집에서 통학하는 것이 힘드니까 제가 결혼을 했으면 시누이도 친정 식구나 마찬가지이니 굳이 힘들게 시댁에서 다니지 말고 저희 친정으로 보내 살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사돈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신우가 잠시 며칠 머물렀다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 4년 내내 저희 친정에 살게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사돈관계이면 사돈인 거지. 어떻게 저와 남편이 결혼했다고 해서 신우이가 저희 친정 식구로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이야기들이 모두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시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어머니와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신 상태였는데 성격 급한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당장 시누이를 친정집으로 보내야겠다며 제가 옆에서 만류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짐을 꾸리셨어요. 갑작스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나서 짐을 꾸리고 있었고 같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남편은 출근하고 없는 상태이고 시아버지께서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계셨어요. 일단 친정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폭탄 발언을 하시더군요. 예, 네 부모는 어디까지 왔다니? 집에서 놀고 먹는다면서 시누이 한 명 데리러 오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 건지 원. 친정집은 잘 치워놓은 거지. 결혼식 끝나고 네 엄마가 밥 해준다고 오라고 하길래 갔더니 집 크기도 아주 작던데. 우리 공주님이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네 시누이는 고기 반찬 없으면 밥 못 먹으니까 네 부모한테 제대로 이야기해줘라. 돈 없어도 밥은 잘 챙겨주라고. 알았지?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갑자기 저희 친정집에 시누이를 보낸다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짐 실어서 데려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친정부모님이 직접 이 먼 곳까지 차 끌고 모시러 와서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매일같이 고기 반찬 시중을 들으라니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말에 순식간에 저희 집 크기가 작고 돈이 없다면서 돌려가기를 2번이나 당했네요. 아무리 사돈으로 2집이 엮여 있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더군요. 분명히 저희 부모님은 지금 당장은 딸이 시댁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싫다고 거부를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갑자기 시누이를 친정집으로 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아가씨가 시댁집에서 대학원까지 통학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만 혼자 살기에 어린 나이도 아니고 정 힘들면 자취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자취시키는 것이 부담되고 걱정되시는 것이라면 친정에 들를 때마다 제가 자주 들러서 살펴보고 챙겨드려도 되고 금전적으로도 남편과 상의해서 조금씩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과 미리 상의가 되셨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서로 기분만 상하고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라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께서는 기분이 나쁘셨나 보더군요. 저에게 화가 난 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얘, 너 정말 웃긴다. 내가 과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나올 일이니? 어차피 너는 외동딸이라 혼자이고 이미 신혼집에 나와 있으니 적적하실 테니 부모 생각해서 시누이라도 보내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누가 그 작은 집에 시누이를 오래 있게 한다니? 그냥 대학원 다닐 동안 딱 4년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핏대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또 네 시누이가 평소에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다. 가면 애교도 부리고 잘 맞춰서 살려고 하겠지. 우리 큰 것 바라는 거 없다. 그냥 시누이 옆에서 잘 보필하고 매일 고기 반찬 하나씩만 올려주면 되고 필요할 때마다 대학원까지 차 태워주고 픽업해주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살다 나올 수 있는데 너는 대체 왜 이렇게 예민 반응이니? 그리고 뭐 자취방? 제가 보기에 저래 보여도 이 집에서 공주처럼 자랐다. 갑자기 혼자 떨어져서 살면 얼마나 외롭겠니? 어차피 너희 집 대학원에서 차 타고 꼴랑 10분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니? 아휴, 애가 왜 이렇게 모나서 저러는지. 됐다.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네 부모한테 전화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전화기를 들어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기를 짧은 몇 초 사이에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전화가 금방 연결이 되더군요. 저희 엄마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연락을 드린 이유는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요. 우선 저희 막내딸이 이번에 사돈집 주변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를 조금 잘해가지고 애 아빠가 원하는 대로 더 공부를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아이를 사돈댁에 잠시 맡길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따로 신경 쓰실 거는 없고 그냥 식사 때 고기 반찬 하나씩만 놓아주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사돈께서도 외동딸인 며느리가 여기 나와 있어 적적하실 테니 저희 딸이 대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몇 년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는 건지 안 된다고만 반복해서 직접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도 확실히 사돈께 연락을 드리니까 일이 쉽게 해결되네요. 그럼 바로 막내딸 좀 챙겨놓을 테니 잠깐 오셔서 며느리 얼굴도 보고 저녁도 드시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사돈. 휴대폰에서 들려나오는 저희 친정엄마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니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나오는 듯 했지만 결국엔 딸 생각해서 시누이를 데리고 가라는 것을 받아들이신 듯 보이더군요. 게다가 데려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를 보러 오라고 핑계를 대시고는 시누이를 편하게 저희 집으로 보낼 생각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고구마 10대 개를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와 아빠께서는 시댁으로 방문하였고 모두가 모여 저녁밥을 드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의자에 앉아 예의 없이 저희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요, 사돈집이 적적할까봐 일부러 자취를 시킬 수 있는데도 저희 딸을 보내드리는 건데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어찌됐건 딸을 결혼시키셨으면 사돈끼리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딸 편하게 잘 좀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린 며느리 들이면 개방적이고 편하게 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드리고 보니 이런 간단한 부탁도 안 된다고 쌍심지를 켜고 나오더라고요. 에휴, 서로 돕고 살아야 좋은 일도 오는 건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아무튼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욕먹을 수 있으니 시간 될 때 안사돈이 붙잡아 놓고 중간중간 가르치셔야 할 것 같네요. 저야 그래도 개방적인 시어머니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다른 시어머니라면 큰일 나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제는 저희 부모님을 앉혀놓고 자꾸 가르치려 들려는 모습이 보여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녁에는 남편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말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밥그릇만 챙기고 있더군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거리도 있는 시댁까지 와서 저녁밥도 드시는 둥 마는 둥 하신 후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못 듣고 시누이를 데리고 바쁘게 돌아가셨어요.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누이를 저렇게 친정부모님과 함께 보내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사돈인데 이런 경우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며칠만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저희 친정엄마는 하루 만에 수년은 늙은 듯이 힘이 없어 보이시더군요. 안 봐도 비디오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꼬치꼬치 왜 그러냐고 하면서 캐물어도 엄마께서는 제가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결국에는 다 털어놓으시더군요. 유정아, 네 시누이 원래 시댁에서도 이런 스타일이니? 아니, 일반적으로 남의 집에 와서 살게 되면
대부분 조심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짐은 그 집에서 잔뜩 가져와서는 새벽까지 네 방에 있는 물건 다 내놓고 본인 물건으로 가득 채워놓는다고 난리였다. 그 많은 짐 다 옮겨다 주느라 네 아빠가 오늘 아침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괜찮냐고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없이 나한테 고기 반찬 없냐고 투정 부리기나 하고 하다 네 아빠한테는 학교 11시까지 가야 하니까 차 태워달라더라. 그래서 아빠가 어이가 없었는지 화가 잔뜩 나서 네 시누이한테 남의 집 얹혀 살면서 이게 말이나 되냐고 어떻게 눈치 보는 거 하나도 없이 예의를 갖추지도 않고 아프다는 사람 앞에서 차 태워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말했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엄마랑 언니한테 말 못 들었냐 미리 말해둔다고 했는데 이상하다면서 오히려 본인이 사돈이고 사위 집에서 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치더라. 아무리 우리가 가족으로 여겼다고 하지만 부르는 것도 사돈 어르신이 아니고 호칭을 무슨 집안 가정부 부르는 것처럼 아줌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네 아빠랑 나랑 하루도 안 돼서 그 시누이라는 사람한테 질렸다. 아니 시부모한테 다시 반품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지만 어떻게 하루도 안 되어서 다시 데리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고민을 좀 해보자. 에휴, 너도 너무 걱정 말고 괜히 시부모님한테 대들지 말고 알았지? 친정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시누이는 저희 부모님을 가정부 부리듯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이 일로 친정아빠도 허리를 다치고 엄마도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오래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일단 눈치를 보다가 시어머니랑 결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시누이와 친정부모님과 일어난 트러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일단 부모님께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정말 미적지근하더군요. 그래서 뭐 애초에 내가 네 시누이 그 집으로 보내기 전에 까다로운 아이니까 조심해달라고 했잖아. 네 친정부모가 신경을 못 써서 그렇게 된 것을 왜 나한테 굳이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혹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돈이라도 보태달라 어필하는 거야? 대체 얼마가 필요하신 거라니? 에휴, 이래서 없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난 모르겠고 친정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내 소관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그쪽에서 해결하라고 해. 라면서 남일 보듯 하셨습니다. 본인 딸을 며느리 친정에 맡겨놓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인데 시댁 이기심으로 일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은 방관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시누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희 친정집에 적응을 했던 건지 집으로 들어간 지 3달이 지났을 시점부터는 따로 트러블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친정에서 이 일과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화가 잔뜩 나서는 시댁으로 시누이 데리고 쫓아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너도 지금 집에 있을 때가 아니니 바로 시댁으로 달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도 엄마가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처음에는 또 시누이가 무슨 대형 사고라도 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화를 내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우선 엄마께서 얼른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니 옆에 있던 남편을 데리고 달려가게 되었고 곧이어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시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오셨어요. 당연히 시댁 부모님들은 갑작스럽게 저희 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니 놀라셨고 남편도 저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일단 무슨 일인지 확실하게 알고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엄마에게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혹시 아가씨가 무슨 사고라도 쳤어요? 라고 하니 대꾸도 없던 엄마께서 다짜고짜 저희 시부모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시면서 이 여자 진짜 시어머니 아니라면서요? 아, 세컨드라면서. 아니,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세컨드로 후궁을 들여? 그리고 어떻게 세컨드로 있으면서 매번 우리 집 무시하고 하대하고 하다 이 철딱서니 시누이까지 며느리 친정집에 보내놓을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엄마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세컨드를 대놓고 집에 들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떡하니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세컨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 생각했고 일단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스치듯 옆에 있던 남편의 얼굴을 보니 지금 상황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제가 느낀 바로는 망했구나.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직감적으로 지금 친정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순간 가만히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시더니 별다른 변명은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사부인, 이 모든 것을 혼자 알게 되셨을 리는 없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제 본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아셨나요? 저희 친정엄마 옆에 딱 붙어서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고 있던 시누이가 갑자기 나서서 제가 방에서 친엄마랑 통화하고 있는데 새언니 엄마가 청소를 하시다가 우연히 들으셨어요.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동안 당황스러운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는 표정이 굳어진 채로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돈, 제가 이 사람 본처가 아닌 건 맞지만 그게 며느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어차피 나타나지도 않은 친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될 일도 없고 며느리는 평생 우리 지훈이와 살면서 시어머니로 마주칠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이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가만히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시던 저희 친정아빠께서는 바로 말을 가로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부인, 저희가 단순하게 사돈이 세컨드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먼 거리를 달려서 여기까지 쫓아왔겠습니까? 어차피 아이들 결혼 생활하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바깥 사돈의 진짜 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니까 어이가 없어서 찾아왔겠죠. 근데 이 서방은 입이 없나? 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건지 모르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왔으니 이 서방이 세세하게 다 털어놔. 어차피 밝혀질 거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게 앞으로의 네 인생에도 좋을 거야.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고개를 살짝 내저었고 시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 한숨만 쉬고 있었으며 시아버지와 저희 친정부모님 그리고 저는 남편이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렸죠. 결국 한 번에 쏠리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던 남편은 온몸을 떨면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엄마께서는 이 집의 세컨드, 그러니까 본처가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앞에 계신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두를 속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많다는 것을 어느 순간 엄마께서 알게 되었고
그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항상 눈에 까신 여동생을 해외를 보내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자취는 시켜도 위험하니 해외는 안 된다고 하시며 매번 걸림돌을 놓으시더군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거의 반포기를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유산을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엄마와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유정이가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일단은 결혼은 해야 하니까 대시를 했는데 쉽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빨리 유산을 받기 위해 빠르게 결혼 서두르자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은 이후에는 이혼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아버지께서는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유산 이야기는 없으시고 옆에는 경쟁자인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엄마랑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해보다가 어차피 여동생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니까 저가 댁으로 보내서 유산을 받은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낙동강 오리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미안해, 여보.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양심 없는 짓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만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신우이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신우이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아빠가 오빠한테 결혼하면 유산을 넘기겠다는 말을 했던 날 우연히 오빠 방을 지나가다가 두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쩌다 저 두 사람의 계획은 알게 되었는데 막상 아빠의 유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빠가 계획대로 결혼을 하게 되고 마침 새엄마가 언니네 집으로 자꾸 저를 보내려고 하길래 언니도 구하고 아빠의 유산도 지키려면 순진한 척 따라가서 거기서 모르는 척 정보를 흘리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싶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신우이를 철부지 막무가내 아가씨로만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신우이가 똑똑하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구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모든 일이 밝혀진 이후로 세컨드인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순간 바로 쫓겨나게 되었고 신우이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 사기 결혼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당연히 남편은 이혼만은 막기 위해서 집 앞으로 쫓아오거나 자꾸만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기는 했으나 끝까지 무시하니 결국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친정부모님과 제 앞에 큰돈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사람을 잘못 들이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어찌됐건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비롯된 일이니 제 탓이 큽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희 철부지 딸을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쩌다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는지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많지는 않지만 위로금입니다. 받아주세요. 비록 이혼은 하게 되었지만 한때는 가족이었고 저희 집을 위해 희생하던 사람이었으니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나가셨어요. 아버님께 위자료도 다 받고 재산 분할도 해서 위로금까지는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도 받아주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버님께 상의를 드린 후 위로금은 좋은 곳에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자료는 저희 부모님의 오랜 꿈이었던 카페를 차려드리는 것에 사용했어요. 위자료의 액수도 카페를 차리기엔 큰 편이어서 좋은 곳에 위치한 카페를 세웠더니 지금은 SNS에서 핫한 곳으로 유명해졌답니다.
나중에 전 남편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되었는데 집에서 쫓겨나서 시어머니와 좁은 원룸에 살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로 연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에휴, 잘 좀 살지 라는 생각에 안쓰럽기도 했답니다. 분명히 지금쯤이면 그들도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죗값을 치르며 인생의 고달픔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